안녕하십니까. 렉스터디 경찰학 행정학 전임 이정원입니다. 예, 오늘은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진도별 모의고사 3순환 정답률 낮은 문제 해설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오랜만에 뵙죠? 예, 뒤에 저희 크롬바키 배경화면 보이시나요? 덥고 여름이고 덥고 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시원한 기분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배경화면을 한번 바꿔봤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아시겠지만 조그만 방에서 저 혼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볼게요. 자, 2022년도 71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진도별 모의고사 3순환. 이 진도표는 1층 사무실에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4층에 계셔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29일부터 7월 8일 목요일까지 월화목금 시행될 거고 총 6회 진행할 겁니다. 매일매일 이 시험 보시고 정답률 낮은 문제를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답률 낮은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많은 친구들이 왜 정답을 고르지 못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이를 통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오답을 피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형식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거고요. 11시 30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 즈음에 시작이 될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신 분들은 그날 강의했던 영상을 오후 한 5시, 4~5시까지는 업로드를 할 거니까 유튜브에서 렉스터디 검색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렉스터디 카페 경찰학 자료실 방에 거기도 똑같은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해설 강의 시작하는 그 문제당 시작하는 시간을 댓글 남길 거예요. 그거 터치하니까 바로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문제만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출첵형을 한번 볼게요. 작년이죠. 2021년 70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경찰학개론 출제 비중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뭐가 보이냐? 이제 총각론의 그 문제수를 보면 총론이 25문제예요. 강론이 15문제예요. 총론이 62.5%고 강론이 37.5%예요. 예, 이게 가장 최근에 그 이전과 큰 차이점이죠. 총론의 비중이 확 늘었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전에 공부하신 때보다는 총론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72기부터 경찰학 개론이 과목이 개편돼서 72기부터 경찰학 개론이 필수 과목이 되고 또 출제처에서 그 경찰 행정학이나 경찰 행정법 파트를 많이 내겠다는 그러한 출제 의도가 반영된 문제의 출제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도 그러한 출제 의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올해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경찰 행정법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주관식 행정법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민총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행정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00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경찰 행정법을 문제를 막기 위해서 경찰 행정법을 따로 공부하시는 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행정법에 매우 중요한 법률이 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행정기본법이라고. 그게 부칙 빼면 총 40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국가법률정보센터에 가셔서 한번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경찰 행정법을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지우고 갈게요. 그럼 그것만 준비해서 경찰 행정법이 준비되겠느냐?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한이죠. 최소한 그거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조문 문제가 만약에 경찰 행정법 행정기본법에서
경찰행정법에서 조문 문제가 나오면 행정기본법이 나올 것이고,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조문들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셨을 때 상대적으로 행정법 문제들을, 경찰행정법 문제들을 많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경찰학교로는 난이도의 일관성이 매우 낮죠. 근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아마도 올해도 쉽게 나올 유인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박스형 문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많을 때는 20문제까지 나오니까 20문제 이상도 나오죠. 20문제 이상, 반 이상이 나오기도 하니까 박스 문제 그 정어를 정확하게, 선지의 정어를, 보기의 정어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박스 문제에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삼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늘 강조드리지만 모든 수업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소재 법령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재가 되는 법령 등을 중심으로 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저희 항상 모의고사의 목표는 이거죠. 그 수단으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죠. 올라 2022년 경찰 승진시험 대비 실무종합 중 새로 들어온 문제들, 그러니까 2021년 실무종합과 비교해서 새로 들어온 문제들을 모두 다 모의고사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해설 보시면 출처를 달아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 240문제가 안 돼요. 새로 들어온 문제가.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뭐 기출문제 변형이라든가 이전에 출제하였던 문제들을 다시 출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들도 만약에 그 보기나 조문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내용이 바뀌었다, 그건 충실하게 반영을 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의 비중을 좀 높여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제도가 바뀌고 경찰 학교는 어려워지는데 조금 대응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학습 방법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찰 학교론에 일반론적인 학습 방법이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경찰학 개론은 경찰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침입적 행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치 행정의 원칙상 우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법률에 근거해서 경찰 작용을 하잖아요. 따라서 문제들이 다 조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조문 문제들이 나오는데 조문을 꼼꼼하게 안 보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문을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계속 돌려 나오고 있어요. 돌려 나오고 있으니 그러한 빈출 법령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맞아야 될 건 맞아야죠. 맞아야 될 거 틀리는 게 가장 큰 데미지가 더 크다는 건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려 나오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 법령들은 조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기출된 조문들을 모두 뽑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 아니죠. 그건 옳지 않아요. 대신에 제가 조문들 꼼꼼하게 다니까 그 조문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셔서 조문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숙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외연을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찰학 개론의 고유한 이론들, 뭐 경비경찰도 그렇고 수사도 있고 그런 앞에 나오는 모든 강론이나 총론이나 앞쪽에 이론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파트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리고 추천교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책이죠. 일단은 실무종합을 추천교재에 넣어놨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수험생은 좀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건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재 같은 경우에 실무종합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추천교재 올려놓긴 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69기도 제가 꽤 올해는 아니지만 여러분 수험생분들과 같이 생각을 했잖아요. 보면 어떤 합격생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실무종합만 보고 합격했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실무종합을 한 번도 안 보고 합격했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실무종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천교재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재규 선생님 경찰학개론 한번 교재가 실무정학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이론들을 다 표로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추천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장정훈 선생님, 오현웅 조교님, 전 조교님이시죠? 경찰학개론 장정훈, 오현웅 경찰학개론 있죠? 2022년 대비로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드려요. 필요하신 다른 책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추천 교재를 이렇게 몰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부적인 진도인데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제가 양해 말씀 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 대비 경찰 실무 종합의 새로운 문제들을 다 넣었어요. 다 넣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는 한 80페이지밖에 안 되고 어떤 때는 막 250페이지 넘어가고 이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삼순환은 항상 실무종합의 새로운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외연을 확장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진도, 그 범위가, 아까는 공부할 범위가 작은 거는 거기에서 새로 들어온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총론 부분에 그렇겠죠. 이거 하면 7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72페이지, 그러니까 2회차죠. 2회차 7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왔어요. 특히 경찰,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본법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삼순환은 추가 문제를 만들어요. 추가 문제는 뭐냐 하면 실무정보에 새로 들어온 선지인데, 실무정보에 새로 들어온 선지인데 문제화시키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뭐 한 문제에 선지가 4개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꿨어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문제로 빼거나 아니면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구성을 했으니까 이후에 추가 문제까지 다 보시면 실무종합에 새로 들어온 문제들은 선지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다 보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더웠고 힘드시죠? 근데 이제 이 기간만 지나면 이제 정신없이 또 달려야 될 시간이 오니까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경찰학개론 정답을 낮은 문제 해설 강의 같이 한번 하시면서 뭐 실전에서 어떻게 잘 적응할지, 오답을 피해갈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시원하게 시원한 덥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좋은 생각,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들, 자기에 대한 확신들 가지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렉스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